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팅 성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실록이 짙어지고 라벤더의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여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온도차가 크니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파이팅 성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전신자 이건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신문 6월 2일 게재된 김진명 기자의 성북구 소식에 대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대학생 노인 책 친구 됐다. 성북구 정릉 3동 국민대 협업.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젊은이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은 청춘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군요. 네, 서울 성북구 정릉 3동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인근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성북구는 정릉 3동 주민센터와 국민대가 손잡고 지난 한 달간 세대 합작 책 친구 만들기 과정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세대 합작은 노년층의 추억을 매개로 해서 지역과 대학 기업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랍니다. 정릉 3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과 국민대 행정학과 재학생들이 노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글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했답니다. 동네 친구를 사귄 한 대학생은 다른 세대와 소통하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출판사에서도 동참을 했답니다. 주민들 추억이 담긴 이야기를 책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성북구는 노년층의 지난생을 매개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미담 사례가 만들어졌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관계자는 성북구와 국민대는 주민과 학생들 활동과 창작 결과물을 마을 아카이브에 담을 것이라면서 정릉 3동 이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협력해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세대 합작인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성북구의 한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북구는 풍광이 아름다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하나로 세계무산 유네스코 등재될 한양도성과 연이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특히 서울에 있는 한옥 중에서도 아름답고 뛰어난 가치가 있는 한옥들이 많이 모여 있답니다. 네, 성북구 곳곳에 소재되어 있는 한옥 한 채 한 채마다 각각의 역사와 나름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해화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해화문을 동소문이라고도 합니다. 도성에는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이 설치되었는데 이 문은 동북과 북문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문 이름을 홍화문이라고 하였다가 1483년 성종 4년에 새로 창건한 창경궁의 동문을 홍화라고 정함에 따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1511년 중종 6년에 해화로 고쳤다고 합니다. 1684년 숙정 10년에 문루를 새로 지은 후 한말까지 보존되어 오다가 1928년 문루가 퇴락하였으므로 이를 헐어버리고 홍해만 남겨두었는데 일제는 해화동과 도남동 사이에 전찻길을 내면서 이마저 헐어버려서 그 형태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당시 북문, 북대문은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 문을 양주, 포천, 방면으로 통하는 중요한 출입구 구실을 하였다고 합니다. 1975년부터 시작되어 1980년에 완공된
서울성곽의 일부로 1992년에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양 도성이 있습니다. 서울 성곽이라고도 하지요.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36년 태조 5년에 축성되었습니다. 성벽은 백악, 낙산, 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고요. 길이는 영조척으로 59,500자이며 이 길이를 천자문의 97자 구획으로 나누고 매자 구간 600자로 하여 백악의 동쪽으로부터 천자로 시작되었다. 마금은 백악 서쪽의 조자 구역으로 끝난답니다. 네, 한옥 밀집 지역도 한옥 골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북동은 조선시대에는 일부 별장과 절을 제외하고는 복숭아와 앵두밭으로 이루어진 자연 상태의 지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용운, 이재준, 이태준 등 독립운동가 또는 문화재 인사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시가지 계획령과 도남지구 개발에 따른 도시 한옥이 집중적으로 지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도시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으며 더불어 전통적인 유형의 한옥도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최순우 옛집입니다. 해곡 최순우 선생이 1976년부터 작고할 때까지 살던 집입니다. 옛집에서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와 같은 글을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이 집의 평면 형태는 기역자형, 본체와 니은자형, 바깥체가 아주 보고 있는 튼 미음자형 구조입니다. 기둥머리에는 소로와 부연 등으로 외관을 장식하였고 1930년대 서울 지역에서 유행한 도시형 한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재단법인 내셔널 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네, 선잠단지입니다. 우리 그 삼성교 차를 타고 성북동 가는 쪽에 그 보면은 있지요. 네. 여기는 좀 가까운 데 있는데 무심코 지나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게 잘 보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선잠단지는 사적 제83호 성북동은 조선시대 역대 왕비가 누에를 길러 명주를 생산하기 위하여 잠신으로 알려진 서롱씨를 배양하는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이 단은 조선시대 1471년 성종 2년에 처음 쌓은 곳으로 단을 쌓는 방법은 사직단과 같게 하였으나 단의 남쪽에는 한 단 낮은 대돌이 있고 그 앞쪽 끝에 상징적인 뽕나무를 심고 궁중의 잠실에서 미우는 누에를 먹이게 하였답니다. 이러한 의식은 매년 3월에 거행하다가 1908년 7월 선잠단은 선농단의 신의와 함께 사직단으로 옮겨져 그 유지만이 남아 있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성북구가 네. 아름다운 도시 구청이기도 하면 구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뭐 유적들이란가 유래라든가 전설이라든가 곳곳에 보고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기 사는 동네가 좋은 성북구입니다. 살기 좋은 성북입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영양 섭취 잘 하셔서 더위 이겨내시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전신자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